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어제 또 워낙에 강하게 밀어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난한 반등 장세인데, 어제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릴 때는 확실하게 확 내려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뭔가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릴 때 확 내려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늘 시장은 똑같아요. 시장은 늘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항상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랑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애매하고 까다로운 이유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대한전선도 뭐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대신에 단기 단타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잡아놓고 봐야 되는 라인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명적인 부분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영상에 답이 다 숨어 있고 힌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 로템이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데, 대형주 중에서도 현대 로템 요거를 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 어제 6월 7일 11시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내용적인 부분이랑 차트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나이스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힌트를 얻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뭐 항상 상승이 나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어제 또 강하게 밀어놓은 시장이라서 오늘도 뭐 당연히 무난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엘렌 발언도 인플레 정점이다.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발언들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을 하는데 조금 평이하면서도 무난한 시장인데, 요즘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트레이딩을 하려고만 하면은 뭔가 시장 자체를 주도를 하고 끌고 가는 섹터라든지 테마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뭐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상위 30개를 보면은 같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손전 쪽 두 개를 제외를 하면은 거의 전멸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가 있어도 아침에 반짝하고 고점 형성 후에 거의 윗꼬리의 향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는 트레이딩 단타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뭐를 보고 살려고 하면은 내가 사면은 자꾸만 하락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간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미리미리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 넥스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아침장을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에 따른 후발주들이 다 같이 우르르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시에서 10시 반 전으로 고점을 찍고 밀린다. 이게 일반적인 테마 장세의 흐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이런 상식적인 부분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놈들만 나홀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종목이 테마별로 하나 나올까 말까 그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트레이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한 템포를 죽여놓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산 쪽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일단조라든지 스페코, 휴니드 이런 것들 이쪽밖에는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 외국인이 코스닥 매도폭을 좀 줄여주는데 매수로 좀 돌아와 주면은 코스닥은 1% 가까이 좀 올라주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 자체가 1255원인데 이거 저는 좀 단기 고점이라고 보는 거니까, 환율이 꺾이면은 지수는 반등이 한 번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지수가 조금 답답하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더라도 단기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에너지 급등 이슈는 여전히 상
상존을 한 부분이 있고, 이준석이 젤렌스키를 만났어요. 그래서 재건 이슈도 조금은 남아있다, 모멘텀 자체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핵심은 인플레 정점, 이걸로 조금 귀결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시장은 무조건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오늘 첫 번째로, 그 날의 첫 번째로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나는 한국 시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용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미국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고 답을 찾아야지만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왜 안 가지? 이거 언제쯤 가지?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잡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미국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세계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를 하면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9%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 1년치 전망치가 4.1%였고, 미국의 이제 종합 유통업체 타깃이 과도한 재고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2분기 이익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앨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고 통화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한 최우선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 속 뉴욕 증시는 개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반발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의 의회 청문회 이후에 상승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세계은행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그 다음에 뭐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부담적인 요인은 있기는 있지만, 이 상기 부담 요인은 증시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CPI 발표, 그 다음에 다음 주 FOMC 회의 이벤트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오늘의 상승이 앞으로의 꾸준한 상승이다라기보다도 좀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850에서 900포인트, 요 안에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박스권의 등락을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저도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좀 그래요. 당연히 뭐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 거고 쭉쭉 치고 나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톡하게 좀 보면은 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오히려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 더 깔끔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팔고를 지금 몇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좀 단기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사고팔고 이 안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항상 똑같아요. 지금 2100원에서 205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자체를 2,000원을 좀 지지로 좀 놓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단기권의 박스 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사고팔고 요런 것들이 다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뭐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뭐 대한전선 요런 걸로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어렵지는 않는데, 대신에 우리가 단타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손절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2,000원 라인을 좀 지지를 하고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2,1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는 2,100원 밑에서 다시 분할적으로 2,100원에서 2,050원 여기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 라인은 2,000원을 딱 잡아놓고 보시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좀 단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모멘텀이 끝난 것도 아니긴 하지만, 항상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전략적인 부분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이나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하신다라기보다도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길게 끌고 가셔도 무방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쪽 위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이, 상대가 어떤 상대냐에 따라서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우리가 축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상대팀에 따라서 당연히 뭐 전략적인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잡아놓은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략적인 부분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내신 분,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신 분, 여기서 사신 분, 다 각자 위치에 따라서 전략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딱 보는 거는 구리 요쪽에 대해서 뭐 인플레 관련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구리 값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미국 정책 수혜 기대감도 있어요. 이 바이든 정권이 선거 전까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최종 통과시킬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국내 전력망 장비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력 컨퍼런스에도 참가를 하면서 북미 시장 확대 가속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확산의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뭘로 충전을 해요? 전기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기로 충전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전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송배 전망 투자가 급증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는 이제 2010년도에 2877대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455만 대가 팔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30년쯤 됐을 때는 판매량이 3200만 대에 달할 걸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은 송배 전망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준석이랑 젤렌스키가 만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재건 쪽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엮고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뭐 재건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전선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통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완전 싹 갈아엎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우리가 좀 추가 모멘텀적인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2,100원에서 2,050원 요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2,000원 딱 요 라인을 지지선으로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분명히 종목들을 보시면은 호랑이한테 물려도 이것보다는 덜 아프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셔서 저랑 같이 꼼꼼하게 분할 매수하시고, 수익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그거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뭐 VIP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깔끔하게 먹고 있어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18% 수익 인증적인 부분이 나오고, 둥국 SNC도 3%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풍력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유니슨도 18%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삼룡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린 BNG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후발주로 삼룡물산까지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실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뭐 내드리는 거 있어서는 뭐 쉽게 편안하게 톡톡 여러분들한테 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믿고 오셔서 같이 재밌게 주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